그날 오후 조리실 못지않게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채소 가공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거대한 크기의 버블 세척기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양파 행렬이 시선을 압도하는군요. 산지에서 양파가 넘어올 때 에어로 풀어서 오는데 거기에 세세한 흙들에서 먼지가 묻을 수가 있으니까 2단 착조로 한번 2번 세척을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공기랑 밑에 싸주면 이게 물방이 생겨서 기포가 생겨가지고 겉에 있는 산소한 이물질이 다 제거가 되는 세척기예요. 양파가 물러지지 않도록 하면서도 사람 손으로 씻은 것보다도 깨끗하게 세척이 가능하다는 버블 세척기. 목욕 재개를 마친 양파들은 조리실로 향하기 전 용도에 맞춰 전처리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육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공장인 만큼 이곳에서 하루 손질하는 양파만 무려 2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모든 제품에 양파가 거의 다 들어가서 많이 갈아요. 제품마다 중량이 틀리니까 많이 들어가는 거 있고 적게 들어가는 양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호박과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요즘 한창 맛이 있다는 주키니 호박을 손질하는 작업장입니다. 기계로는 할 수 없는 작업을 기계처럼 빠르게 해내는 작업자들. 이걸 잘라가지고 앞뒤 꼭지 이렇게 잘라내시는 거예요? 천천히. 숙달된 칼질 몇 번에 순식간에 상자 한가득 호박들이 채워지는데요. 호박이 너무 많아가지고 2톤 돼요. 여기에 당근도 하루 700kg이나 손질을 한답니다. 주 품목은 한 8개, 9개 되는데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양배추, 양파, 그다음에 오이, 당근, 애호박, 그다음에 단호박. 총괄 따지면 하루에 한 15톤 정도 나간다고 보면 돼요. 다 이거 다 합치면은. 다시 찾은 3층 간편식 조리실. 어느새 또 한 번 서툴 세척하고 다음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채소 가공장에서 손질해서 올려보낸 당근과 단호박 등이 눈에 들어오는군요. 단호박 샐러드. 단호박 샐러드요? 예, 마요네즈, 설탕, 뭐 여러 가지 분말 원료하고 그래 들어가요. 옥수수 샐러드와 더불어 인기가 높다는 단호박 샐러드. 허나 퇴근 전까지 당일 출고를 부탁한 급한 주문인지라 다들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단호박 샐러드를 계량 중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지금 오늘 바쁘거든요. 좀 이따 찍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바빠서. 주문에 맞춰 그때그때 소스를 배합하는 계량실 작업자들에겐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기존 업무 마무리에 추가 주문까지 소화하느라 눈코뜰 새 없이 바쁜데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계량실까지 직접 소스를 가지러 온 조리 담당 작업자. 헌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다급하게 조리실로 뛰어가는데요. 빼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잘 좀 하세요. 네. 실수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어떻게? 이게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지면 계량 사고죠. 급히 챙겨온 재료는 바로 샐러드의 농도를 조절해주는 첨가제의 한 종류라고 하는군요. 만약에 이걸 빼뜨리고 그냥 생산을 했다면 폐기 처분해야지. 그래요? 예. 왜 이렇게 느긋하세요? 원래 성격이 너긋해요. 그래요? 그래도 원래. 발견해서 다행이네요. 예, 다행이죠. 행여 재료를 섞어버린 후에 뒤늦게 발견했다면 이 많은 샐러드가 불량으로 간주돼 출고되지도 못하고 그대로 폐기됐을 거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다행입니다. 폭풍 같았던 오후 작업도 모두 마무리되고 어느덧 작업장 청소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구석구석 뜨거운 물로 깨끗이 닦아내는 작업자들. 작업 마무리되신 거예요? 네. 몇 시에 퇴근이신데요? 5시 반에요. 청소를 근데 1시간이나 해요? 네, 청결을 위해서요. 보이지 않는 기계 아래쪽은 물론 볶음솥 내부의 교반기 칼날 안쪽까지도 모조리 분해해서 닦아줘야만 한다는군요.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서 지금 풀고 있습니다. 아, 그 날도 다 분리해서 하셔야 돼요? 예. 어찌 보면 작업 과정보다도 더 까다롭게 진행된다는 청소 작업. 하루에도 여러 번 수시로 이루어지는 세척 작업이지만 퇴근 청소는 특히나 더 꼼꼼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지켜보고 있자니 같은 솥을 대체 몇 번씩이나 닦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여러 번 닦으시는 것 같은데 몇 번이나 닦는 거예요? 네다섯 번이요? 청소 때가 마음이 제일 편해요. 왜 마음이 제일 편해요? 내가 깨끗해야 다른 사람들도 마음이 깨끗하니까요. 엄마가 만든 음식보다도 더 깨끗하게 만들고 있다는 이들의 자부심이야말로 식품 공장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퇴근하면 보통 애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집사람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사랑하는 가족품으로. 네, 가족품으로 가서 저도 이제 편안히 쉬어야죠. 온종일 열기를 내뿜었던 간편식 공장의 하루가 저물고 다시 밝아온 아침. 열맞춰 나란히 서서 아침 체조가 한창인 작업자들. 어깨도 좀 보여주세요. 어깨. 발목도 좀 풀겠습니다. 발목도 이렇게 좀 늘리세요. 들어가시면 몸도 풀어주시는 거예요? 네. 아, 왜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루 이거를 그 부산에 일을 수 있게 해서 몸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하루 무사히 할 수 있게 안전을 위해서. 오늘도 역시 분주한 하루가 되겠지요. 통계만 봐도 간편식을 찾는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생쌀 매출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즉석밥이나 컵밥 등의 간편식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요즘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취반실 작업자들. 그런데 하얀 쌀밥 위에 뿌려지는 이 빨간 양념의 정체가 뭘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삼각김밥에 들어가는 전주 비빔밥을 비비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손으로 비비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손으로 일일이 다 비벼주셔야 돼요? 네, 기계로 오게 되면 가발이 깨진다고요. 가발이 깨진다고요? 네, 가발이 부서지면은 비빔밥 고유의 그런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손으로 가급적이면 비비고. 한때는 기계로도 비벼보았지만 밥알이 죄 으깨져서 손으로 비비는 것보다 훨씬 맛이 없었던지라 어쩔 수 없이 기계는 세워둔 채 일일이 손으로 밥을 비벼준다고 하는데요. 취사가 끝난 밥들을 위층 작업장으로 옮겨오는 작업자. 이곳은 편의점 간편식의 대표 주자격인 인기 메뉴를 생산 중인 라인입니다. 대부분 이미 자동화 기계를 통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쌀밥을 교반기에 넣고 밥알을 풀어주는 것부터 공정이 시작됩니다. 삼각김밥이요. 김치 참치 마요. 직사각형의 형태로 펼쳐져 나오는 쌀밥 위에 삼각김밥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소를 올려주는 것이 바로 작업자의 몫인데요. 10g씩 소를 품고 기계 속으로 밀려 들어간 쌀밥은 반으로 접힌 모양새로 다음 기계를 향해 흘러가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삼각형의 몰드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각김밥의 형태를 갖춰 밖으로 나오게 된답니다. 줄줄이 줄 맞춰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는 삼각 모양의 밥들. 그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김을 만나 밥을 감싸는 과정에 돌입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삼각김밥에 들어가는 김은 비닐에 쌓여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들어가서 밥이랑 함께 이제 접합이 되는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감싸진 거예요, 밥이랑? 예, 맞습니다. 기계 안에서 어떻게 찢어지지도 않고 감싸져 나오는지 꽤나 궁금해지는데요.
안타깝게도 기계 속을 보려면 작동을 멈춰야 하는지라 작업자가 직접 원리를 설명해준다고 하는군요. 먼저 펼쳐진 김 위에 안착한 삼각 모양의 밥은 기계 안에서 삼각형의 몰드 속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와 동시에 기계가 양쪽 가장자리를 접어 삼각 모양을 눌러주게 되는 원리랍니다. 그렇게 김으로 감싸진 삼각김밥은 기계를 한 바퀴 돌아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들어간 소의 종류에 따라 이름표 스티커까지 붙여주게 되면 공정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에 갑자기 몇몇 삼각김밥을 열어시키는 자동화 기계, 대체 무슨 사정일까요? 옆으로 까는 건 뭐예요? 저희가 지금 자동 중량 선별기를 이용해서 표준 중량이 이탈된 제품에 대해서는 선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중량이 뭐 이렇게 모자르거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중량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일괄 폐기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기해요? 예. 정해진 기준 중량을 입력해두면 저절로 플러스 마이너스 뜨는 이탈 제품들을 알아서 걸러내준다는 자동화 기계. 그렇게 까다롭게 중량 선별까지 마친 표준 체형의 삼각김밥들만 비로소 제품으로서 출고될 자격을 얻는다는군요. 소비자들의 입맛이 워낙 다양한지라 이곳에서 하루 생산되는 삼각김밥의 종류만 20여 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참치 마요에 이어 부동의 베스트 메뉴로 손꼽히는 전주 비빔밥 차례입니다. 똑같이 직사각 형태로 출발하는 밥 위에 빨간색 소를 올려주는데요. 소고기 고추장이요. 하루에 몇 개나 만드세요? 8,400개 정도 해요. 네? 8,400개 정도 해요. 8,400개요? 네. 이렇게 하루 종일 만드시면 뭐가 제일 힘드세요? 하루 종일 서 있는 거? 서 있어야 되니까. 네. 기계가 멈춰서지 않는 한 작업자 역시 손을 놀릴 수 없는 상황.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밥짓기를 담당하는 아래층 취반실 상황은 어떨까요? 한창 쌀포대를 해체하는 작업 중이군요. 밥 빼는 쌀이에요. 밥이요? 예. 밥을 왜 하려고요? 저 김밥. 네. 삼각 김밥. 네. 김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쌀이. 25번 정도 올라가지고 이제. 25번? 40kg짜리가. 40kg 25번요? 네. 그게 하루 쓰는 양이에요? 하루 쓰는 양이. 삼각김밥에 줄김밥, 도시락에 각종 볶음밥까지 하루 동안 제어하는 밥 종류만 5가지가 넘는답니다. 이를 위해선 필히 선별 작업을 거쳐야만 하는데요. 안에 여기 보면은 채가 3개가 들었어요. 쌀기, 이물질 배송해 주는데 역시제가 요거가. 이물질을 배설해 주는 데예요? 예. 단순히 2층으로 올려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3단계에 걸쳐 나달을 골라내 처리해준다는 선별기. 이물질이. 채를 통해 걸러진 이물질들은 파이프를 통해 기계 밖에 포대 속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1, 2, 3단계 채를 통해 각각 이물과 완전잎, 파쇄립으로 나뉘어 꼼꼼히 골라내게 된답니다. 여기서 쌀을 올리면 일로 해서 올라가야 2kg.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밥을 짓게 되는 쌀은 완전잎의 비율이 85% 이상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는데요. 1층에서 올라온 쌀들은 이곳 2층 취반실에서 받아 올린 다음 하루 전부터 종류별로 계량에 들어간답니다. 주문에 따라 밥의 종류와 양이 정해지면 당일 새벽 가장 먼저 출근해 밥을 짓는데요. 1시간 정도 불렸다가 이제 밥 넣는 거죠. 여기. 마치 기찻길처럼 취반실을 한 바퀴 돌아 나오도록 설계된 레일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세척기에서부터 줄줄이 이어지는 무쇠솥의 행렬. 밥하는 손입니다. 오늘 한 양이 한 130kg 정도 돼요. 이곳에선 찐 밥이 아니라 무쇠솥에 직접 밥을 안쳐 가스 화덕을 통해 직화로 밥을 짓는다는데요. 기계로 대량 생산하지 않고 일일이 한 솥 한 솥 냄비밥을 지어야 하는 셈이니 이들 작업자의 손에 공장의 하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가장 먼저 지을 밥은 김밥용으로 사용될 밥이라고 하는데요. 불린 쌀 8kg에 정확하게 물 7kg을 맞춰야 한답니다. 이게 물을 조금만 잘못 맞춰버리면 밥이 눌고 또 조금 저가면 질어버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 여기에 김밥용 밥에만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소금물하고 식용유. 김밥용 밥의 조미를 위해서 각각 한 컵씩 추가된다는 염수와 유채씨 기름, 소금 성분이 가라앉지 않도록 골고루 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군요. 맛이 있고 용기전하고 그래요. 정확한 밥물 계량은 기본. 작업자들의 정성까지 담고서 화덕을 향해 출발하는 무쇠솥. 150도가량 되는 화덕 안에서 약 25분에 걸쳐 조리되는데요. 화덕을 막 빠져나온 밥솥은 이곳에서 곧바로 작업자의 검문 검색을 거치게 된답니다. 한 85도에서 100도 사이가 돼야 밥이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면은 불량 나오는 거예요. 1차 온도 체크를 통과한 밥은 나머지 레일을 돌아 나오는 동안 약 30분가량 뜸을 들이게 됩니다. 레일의 끝자락에 다다르자 작업자가 또다시 뭔가를 한 컵 더 뿌려주는군요. 참기름입니다. 밥 윤기 있더라고. 향도 좋고 밥맛도 좋고. 참기름까지 뿌려준 밥은 곧장 교반기로 돌아가 밥알을 풀어주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고슬고슬하게 잘 지어져 나온 조미밥. 안 뜨거우세요? 뜨겁죠. 여기가 제일 더워요. 여기 지금 온도 32.8도. 아직 5월인데도 이 정도면은 벌써부터 여름이 걱정될 것 같습니다. 위생복에 마스크까지 해야 하니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땀을 한 바켓스 정도 흘립니다. 한 바켓스요? 예.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주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장 한켠엔 진작부터 식염 포도당이 비치되어 있는데요. 올 여름은 부디 무사히 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꼭두 새벽부터 3시간가량 이어지는 취반 작업. 그런데 실내 온도가 높아질수록 작업자들이 더 서두르는 게 있다는데요. 냉각시키는 거예요. 포장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못해요, 뜨거워서. 그래서 냉각을 21.5도 정도 평균 그 정도 해서 냅니다. 취반실 한켠에 자리한 진공 냉각기에서 약 8분간 냉각 과정을 거친 밥들은 이후 제품을 생산하는 각각의 조리 파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익숙한 식재료들이 눈에 들어오는군요. 김밥 싸는 곳이요. 아, 진짜 김밥 싸는 곳이에요? 네. 공장식 줄김밥은 어떻게 생산되는지 어디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교반기를 통해 길쭉하고 평평한 형태로 눌러져 나오는 조미밥 위로 깻잎부터 불고기, 단무지에 이르기까지 각각 맡은 속재료를 줄맞춰 올려줍니다. 집에서 하나씩 쌀 때와는 달리 공장식 줄김밥의 경우 속재료는 무조건 가운데 쪽으로 몰아서 넣어주는데요. 그렇게 라인을 따라가던 김밥은 기계를 통과하며 동그란 모양으로 말아지게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1인분 분량으로 잘려져 나오기까지 하는데요. 작업자는 그저 나온 김밥을 김 위에 굴려주기만 하면 공장식 김밥이 완성됩니다. 몇 줄 정도 싸세요, 하루에? 1,700개 정도예요. 1,700개 줄이요? 네네. 그렇게 완성돼 나온 김밥은 바로 옆 절단기 쪽으로 옮겨져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자르기 직전 참기름까지 한 번 더 발라서 윤기와 향을 더해준답니다. 그런데 자른 김밥을 그대로 다시 박스에 담는 작업자. 알고 보니 바로 옆 포장 라인에서 작업자들이 대기 중이군요. 맨 앞에서 포장지를 하나씩 뜯어주면 뒤를 이어 김밥을 하나씩 올려주고 옆에서는 다시 김밥을 포장지로 굴려 말아냅니다.
손이 진짜 빠르신 것 같으세요. 몇 년 하다 보니까 빨라지는데요. 그래도 약간 쉴 틈 없이 작업하시는데 조금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특히나 김밥 종류의 경우 유통기한이 포장 후 48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더욱더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랍니다. 자, 식사하러 가시죠. 작업장을 벗어나면 곧바로 평상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데요. 아, 이제 식사하시니까 가운 벗으시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좀 답답하시겠어요.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옷도 계속 가운도 입고 작업하시다 보면. 숙달돼가지고 괜찮습니다. 촬영 중 유일하게 작업자들이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점심시간. 간편식 공장의 오늘 점심 메뉴는 제철 돌나물 비빔밥이군요. 시장이 반찬이라더니 다들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이런 라면 보면 맛있죠 뭐. 오후 작업을 위해 든든히 에너지를 채워봅니다. 60이요. 직장 생활은 한 30년 되는데 여기서는 얼마 안 됐어요. 아, 직장생활 한 30년 하시고. 네, 여기는 1년 6개월. 노후에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가족을 부양하며 한평생 부단히 노력해온 그 마음만큼 숭고한 것은 없을 겁니다.